거의 지금 막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악연입니다. 한창 법정 공방으로 굉장히 핫하지요. 근데 이제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재판을 벌써 2번을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은 이혼 소송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이렇게 얼굴 보시면 많이 사갔어요. 둘 다 뭐 조니 뎁이야 뭐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 뭐 얼굴이 좀 같다 쳐도 앰버 허드는 지금 86년생 한창이죠. 아쿠아맨 메라로 한창 핫했었던 그 배우인데 분명 이제 아쿠아맨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지금 거의 무슨 돼지 저금통처럼 훅 갔어요. 완전 훅 가버렸어. 아무튼 이 둘이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이 둘은 럼 다이어리라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뭐 이때는 둘이 뭐 스파크가 튀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두 사람 다 연인이 있었어요. 조니 뎁은 바네사 파라디, 앰버 허드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12년 6월에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랑 이혼을 하죠. 되게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 2억 달러 주고 빠이빠이 이렇게 했는데, 자, 아무리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 전처를 빠이 하고 23살 연하에, 여러분 23살 연하에 젊은 여자로 갈아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앰버 허드랑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여론적으로는 막 바네사 파라디가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런 여론들이 좀 대세였고, 그래서 막 사실은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약혼 사실이 유출됩니다.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유출이 됐냐면 앰버 허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뭔 것 같아? 어머, 그거 뭐야? 어머, 다이아 반지 아니야? 어떻게 알아봤어? 이거 다이아 반지야. 어머, 누가 줬어? 이거 우리 뎁 오빠가 맞춰줬어. 이렇게 이제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게 이제 좀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2월 초에 조니 뎁이랑 앰버 허드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공개 결혼식을 하는데, 저기가 무슨 결혼식장이고 뭐 어딜 빌렸고 그게 아니에요. 조니 뎁 집에서. 야, 집이 저렇대. 야, 집에 백사장이 깔려있다. 저렇게 백사장이 깔려있는 집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보아하니 파파라치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바네사 파라디와 아들내미, 딸내미 다 왔어요. 세 사람 모두 왔어요. 그럼 뭐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가정 불화 또한 없었다. 그래서 음모론이 깔끔하게 종식이 됩니다. 앰버 허드가 이제 막 예전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양성애자다. 사실 뭐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조니 뎁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였던 타샤 반 리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앰버 허드의 행적을 좀 보니까 트위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의 그런 트위터를 많이 올리면서 자신이 성노동자, 그러니까 성노동자가 뭐예요? 뭐겠어요? 내 입으로 말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것, 지지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 그 중에서도 여성 문제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 트윗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런 걸 막 논의하기 위해서. 뭐 그런 행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2016년 5월 말에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진 보시면은 맞았다예요. 이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조니 뎁이 마약하고 술 마실 때마다 나를 때리고 욕하고 막 폭언을 하고 했다. 그래서 나는 PTSD가 생겼어요 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만 보면은 정말 보세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멍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어요. 바디캠도 있어요. 유튜브에 바디캠 찍었던 것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 막 앰버 허드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 맞으신 겁니까?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까 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폭언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자세한 거는 아쿠아맨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용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했던 경찰들이 기물이 파손돼 있는 것도 아니고 폭행의 증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명함을 주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이혼 소송이 1년 만에 끝나고 조니뎁 측에서 위자료를 주고 합의문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비방을,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말자, 인생에서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 이거죠. 썰풀이 용으로 쓰지 말자, 맛있는 안주거리 서로 하지 말자, 요러고 이제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 앰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글을 기고를 합니다. 글에는 당연히 이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조니뎁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앰버 허드가 결혼한 사람 누구예요? 조니뎁이잖아. 조니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아, 여러분 욕질 잘하고 레카 끌고 다니면서 영화 틀어놓고 아가리 터는 못생긴 보거스 가 누군 줄 아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떠올리냐고요? 나잖아. 거의 그런 급인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2019년 3월에 조니뎁이 명예훼손으로 앰버 허드를 고소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앰버 허드를 고소해야지. 왜냐면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자, 앰버 허드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쌍방으로 또 딱 붙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2020년 3월 26일 앰버 허드랑 일론 머스크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됩니다. 아, 골 때립니다 이거. 이거 아니 갑자기 나일론 머스크 형이 나왔어. 이 형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는 거지. 조니뎁이 살고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뭐 이러고 있어요 막.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친구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강도가 진한 스킨십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형은 지금 좀 약간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럴 거면은 조니뎁한테 테슬라라도 한 대 주든가. 쟤는 모르는 일입니다. 에이, 이러고 갔단 말이야. 에이. 앰버 허드 좋아요 따봉.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7월에 영국의 일간지 더선이라는 곳에서, 더선 제가 봤을 때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굉장히 싸구려 일간지인 거죠. 연예인들 가십거리 퍼다 나르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서는. 그래서 이제 더선에서 자신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올리니까 조니뎁이 소송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자, 그래서 2020년 11월 영국 법원에서 앰버 허드가 제공한 증거들을 봤을 때 아내 폭행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니뎁이 패소를 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끝난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땅땅 당하면서 영국 언론사들이 조니뎁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니뎁이 이제 패소를 했으니까 더선에다가 9억을 배상했고요. 63만 파운드를 배상했고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영국 법원이 그렇다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야 저거 아내 폭행범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그린델왈드 여기서 잘립니다. 그래서 매즈 미켈슨으로 바뀌었죠. 무려 2편까지 그린델왈드로 나왔는데 갑자기 3편에서 얘가 성형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3편이 좀 몰입이 안 됐거든요. 그린델왈드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앰버 허드 쪽에서 조니뎁이랑 더선이 법정 공방을 했는데 조니뎁이 패소를 했어. 그러니까 아내 폭행범 맞잖아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갖고 와요. 영국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사부재리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조니뎁은 저 나쁜 놈이니까 고소를 기각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엿먹어 이러고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영국에서 벌어진 건데 그걸 왜 미국까지 갖고 오냐, 개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컷을 했고요. 조니뎁이랑 더선이 싸운 건 보도의 영역이지 니네 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앰버 허드 네가 명예훼손을 했냐 안 했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첫 번째, 앰버 허드가 아이 그니까 조니뎁 고소 기각해 달라고요 이러니까 미국 법원이 응 그건 영국이고, 두 번째 그건 니네랑 관련이 없어 이러고 이제 컷을 한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거절 사유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꿀잼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2년 4월 11일 배심원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 1억 달러짜리입니다. 와,
야, 규모가 남달라.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1278억짜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치킨 게임이죠. 예. 지는 쪽은 완전 그냥 훅 가버리는 그런 1억 달러짜리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일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언론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례적인 상황일까요? 맞잖아. 자기네들 가정사를 그거를 다 까고 생중계하고 있는 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구혜선, 안재현 전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유튜브에 채널을 파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어. 어때? 근데 이 둘이 걸려있는 돈이 1200억이래. 그러면 안 보냐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개꿀잼이라 볼 것 같아. 이거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되게 이례적인 상황 맞지요. 다들 이혼 조용히 하지. 맞잖아. 이미지 깨질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 조용히 하잖아. 이혼을 합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두 대 매치를 건 거야. 사실 이게 영화죠. 1200억짜리 단판 승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가정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까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에서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조니 뎁 쪽에서는 폴 베타니, MCU 비전 배우입니다. 2013년에 앰버 허드를 화형시키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죽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뭘 그런 걸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문자 내용이 진짜 쌉 저급한데, 사실 저는 뭐 뒤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아카데미 어디 시상식 같은 데 나가지고 앰버 허드를 태워 죽입시다 이랬으면은 이제 미친 X가 맞지. 근데 그냥 뒷담화긴 한데 좀 저급한 뒷담화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앰버 허드 측에서는 제임스 프랭코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 이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소니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 친구 해리 오스본, 그 그린 고블린 아들내미 있잖아. 그 재벌집 아들내미 대가리 쳐맞고 삥 하고 쓰러진 그 친구. 이 제임스 프랭코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임스 프랭코가 성폭행을 했어요. 아,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증인을 세울 수가 있지? 트위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의 그런 트위터를 많이 올리면서, 자, 제가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미성년자였던 일반인에게 DM을 보내가지고 남친구 있냐? 너 18살 언제 돼? 저 TV에서 님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는 그러면 방 잡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추문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4년 뒤에 2018년 1월에 연기자 지망생 4명이랑 영화감독 1명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임스 프랭코 본인이 세운 연기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랑 이 제임스 프랭코를 멘토 삼고 있었던 감독을 갖다가 성폭행을 했는데, 스트립 클럽에 불러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본인이 연출하는 영화에 배역을 주겠다고 불러내서 노출신을 찍게 하고 성기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성관계 촬영에 참여했고 촬영분에 대해서는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영상을 제임스 프랭코가 갖고 있는 등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피해자들 중에서 고소를 진행한 2명한테 25억 원의 합의금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앰버 허드가 증인으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나일론 머스크. 야! 이런 X야! 엘리베이터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게 무슨 증인이야 이게. 일론 머스크 형을 솔직히 개웃기잖아요. 아니 앰버 허드가 증인이라고 데리고 온 게 불륜 상대랑 성폭행범이야. 이게 뭐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쿠아맨 2에 관련된 제임스 완이나 겔 가돗, 뭐 워너브라더스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을 앰버 허드를 언팔해요. 제이슨 모모아는 언제 빠지지 하면서 눈치 보고 있고 손절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핫했었죠. 윌 스미스한테 또 싸다구를 한 대 쳐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크리스 락이 자신의 쇼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여성을 믿어라. 앰버 허드만 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앰버 허드가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조니 뎁이 개빡쳐가지고 침대를 발로 밟아서 부서졌대.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부서졌대.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폭행을 했다라고 증거를 합치고 내밀었는데 목공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부츠로 하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는 날붙이 같은 걸로 뜯어야 돼. 도끼나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뜯어야 이렇게 뜯기는 거야 해가지고 직접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칼로 뜯으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 증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신빙성이 있어. 왜냐? 영화 보니까 저 신발에서 칼 나오더만.
킹스맨들 저기 발뒤꿈치 부딪히면 칼 나오더만 그걸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이거는 의문 제기 정도로 그쳤는데요. 이불 쪽을 보시면 이걸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엠버들 너무 멍청하게 본 거야. 이런 의문까지 제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진실은 찍은 사람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니 뎁한테 맞아서 생긴 얼굴의 멍을 화장품으로 가려가면서 활동을 했다. 그때 당시 썼던 화장품을 증거물로 제출한다! 라고 했는데 그 화장품 회사가 이제 뭐라 그랬냐. 앰버 허드가 맞았던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앰버 허드가 맞고 다녔다는 그 시기 때는 이 제품이 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화장품이 프로토타입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일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앰버 허드한테 써볼래 하고 줘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자, 그리고 조니 뎁이 앰버 허드 본인의 성기에 술병을 집어넣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술병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걸로 했대. 이거 PPL 아니야 이거? 이거 PPL 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증거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사실 증거물로 제출할 거면은 그 술병을 제출했으면 이걸로 감식을 맡기면 되잖아. 저 병을 들고 가서. 근데 이제 사진을 들고 간 거죠. 어쩌면 요즘은 사진으로 DNA 감식이 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미국은 언제나 상상 초월의 것을 갖고 오니까 외계인을 고문해서 사진으로 DNA 감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증거물이랍시고 술병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의 폭력으로 인해서 PTSD를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범죄심리학 전문가 임상심리학 박사신 셰넌 커리님께서 앰버 허드에게서 PTSD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와 연극성 성격장애 성향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던 휴즈라는 분은 허드가 PTSD를 앓고 있는 게 맞다. 그게 조니 뎁에 의한 폭력과 성폭행이다. 이 셰넌 커리라는 사람은 악의적인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또 이렇게 붙었어요. 각자 변호를 해주는 게 또 다른 거죠. 자, 그런데 PTSD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나이프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나이프에는 스페인어로 죽을 때까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요. 앰버 허드가 이제 그걸 뭐라고 했냐. 조니 뎁이 내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그걸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새겨서 줬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예전도 아니고 얼굴에 멍이 든 그 사건 후의 시점이야. 그러니까 맞을 때야. 앰버 허드의 주장에 따르면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PTSD가 온 이후의 시점에 칼에다가 저 글귀를 새겨서 준 거야.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던 휴즈라는 분이 뭐라고 변호를 쳤냐면 칼 선물 뒤에는 맥락이 있다. 그것이 뭐냐? 허드가 폭력의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한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뭔 소리예요?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칼을 주면 폭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이열치열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맞기 싫어서 칼을 준 거야. 뭐지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뭘까? 뭐였을까? 약간 그런 건가?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라. 근데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라라는 입장에서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글귀를 적어서 주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가 음악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500만 원짜리 마틴 기타를 사줬어. 그리고 기타에 새겨놨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얘가 음악을 그만두냐고. 아니잖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본인을 해치려 하는 사람한테 흉기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선물로. 나이프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앰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를 언급을 했어요. 자, 케이트 모스라는 이 분이 누구시냐? 조니 뎁 전 여친이에요. 예, 조니 뎁 전 여친입니다. 근데 우리 조니 뎁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전 여친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무한도전 죄악일 보셨죠? 죄악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재석 측 변호사가 이효리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에 대한 증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케이트 모스는 조니 뎁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케이트 모스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앰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 언급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증언으로서.
조니 뎁이랑 케이트 모스가 사귈 때 조니 뎁이 케이트 모스를 계단으로 밀었어요. 그걸 본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말다툼을 할 때 계속되는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동생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조니 뎁이 빡쳐가지고 본인의 여동생을 밀어낼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계단에 서 있었는데 케이트 모스가 계단으로 밀렸다는 그 소문과 계단이 생각이 나서 조니 뎁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앰버 허드가. 앰버 허드가 직접 얘기를 꺼낸 이후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조니 뎁이 케이트 모스를 얘기할 수 있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조니 뎁 변호사가 요시! 그란도 시즌 하면서 이제 딱 주먹을 불끈 줍니다. 이러고 있다가 앰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가 생각이 나서 조니 뎁을 때렸어요 하니까 오? 요시! 주먹을 불끈 줍니다. 요시! 이러면서 조니 뎁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입꼬리 살짝 올라갑니다. 뭐라고? 야, 너 진짜 그 말한 거 맞아? 이러고 전화 온 거지.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이 앰버 허드 측 로펌 변호사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수류탄 까가지고 집 발밑에다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 있죠. 그거 앰버 허드가 쓴 글 아니래요. 이번 법정 공방의 원인이 뭡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며 글을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앰버 허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 조니 뎁이 사실 이게 앰버 허드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재판은 왜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건가? 필사적으로 왜 이렇게 자폭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웃긴 거지.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누가 기고했냐 하니 미국 시민 자유연맹인 ACLU에서 한 건데요. 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행해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글 작성은 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에서 한 것이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앰버 허드라는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는 이름을 빌려준 거죠. 글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앰버 허드는 그냥 검토만 했어요. 그러니까 앰버 허드가 한 말이 아닌 거야. 이름만 빌려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앰버 허드가 예전에 이혼 소송 해가지고 받은 돈, 위자료 받은 거 그거 기부했다 라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앰버 허드랑 조니 뎁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앰버 허드가 위자료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거 한탕 해먹으려고 이혼하네, 저 골드디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앰버 허드가 거기에 빡쳐가지고 아니 나 진짜 이 사람이 폭력 저질러서 이혼하는 거고 난 이 사람 재산 빼먹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나 이거 위자료 받으면 다 기부할게. 전액 기부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조니 뎁이 그래? 그럼 기부할 거면 내가 네 이름으로 직접 기부할게 라고 하니까 잠깐만 여러분 조니 뎁 이가 세금 감면 혜택 받으려고 지금 내 이름으로 기부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엄프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어머 그런 거야? 조니 뎁 저거 저 여자한테 손도 올리고 심지어 이제 저걸 이용해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이름 빌려준 미국 시민자유연맹 여기서 폭로를 한 거야.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의리 없어. 이름 빌려줘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이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적어도 끝까지 실드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증언을 하기를 앰버 허드가 기부한 돈이 60만 달러밖에 없대. 700만 달러 중에서 60만 달러밖에 기부 안 했다고 폭로를 해버려. 통수를 쳐버린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50만 달러를 보태서 기부를 했어 또. 불륜이 형, 나 불륜 머스크 형. 이 형이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기부를 고작 60만 달러밖에 안 했다라고 약속을 안 지킨 도의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을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죠? 자, 그러면서 너 기부 다 안 했잖아 라고 폭로가 들어오니까 앰버 허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나는 전액 기부하기로 맹세했고 나는 맹세랑 납부를 동일시에 조니 뎁이 나를 고소 안 했으면 나 이거 700만 달러 다 냈을 거라니까? 내 맹세를 욕보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조니 뎁이 고소하기 전에 13개월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앰버 허드의 친구의 전 남편인 조슈아 드류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같은 건물에서 거주했던 사람인데 펜트하우스에 수많은 방문자들이 들락거리는 걸 봤다. 1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2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3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50명보다 많았나? 짐작할 수 없다. 남자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지요. 불륜만 얼추 30회 이상은 저지른 겁니다. 같이 사신 분이 볼 정도면 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는 더 하셨겠죠. 전 부인인 문제의 그 친구에게서 앰버 허드가 쓰리썸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앰버 허드, 일론 머스크, 카라 델러빈 요렇게 셋이서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부부는 법정에서는 잘린 상태로 재생이 되었고요. 추후에 SNS를 통해서 풀 영상이 뿌려졌습니다. 앰버 허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카라 델러빈은 24살, 앰버 허드는 30살, 일론 머스크는 45살. 아, 이 형 뭐냐고! 아니, 이 형 뭐냐고, 대체! 아, 이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이 형 주책이야! 이 형 뭘까? 나는 앰버 허드가 쓰리썸을 한 건 궁금하지 않아. 근데 이 형의 정체가 뭘까? 난 모르는생. 양옆에서 했는댕. 난 몰랑.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앰버 허드 동생이, 앰버 허드뿐 아니라 앰버 허드 동생이 조니 뎁의 펜트하우스에서 거주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눌러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거나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을 내가 해왔는데 눌러 사는 거야. 아이, 저 형수님 혹은 뭐 아이, 저 형부 저 잠깐 뭐 한 달만 있다 살게요 그랬는데 1년을 눌러 사는 거야. 막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랬었고요. 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앰버 허드의 친구들도 주기적으로 놀러 오고 며칠씩 자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니 뎁은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줬습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와 결혼했을 당시에 발생한 공동 부채인 1,300만 달러도 앰버 허드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본인이 다 냈어요. 조니 뎁이 많이 양보했죠. 자, 앰버 허드가 침대에다가 똥을 쌌어요. 왜 쌌냐 이전에 앰버 허드는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쌌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소형견이 쌀 수 없는 크기에다가 이 침대를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앰버 허드가 마지못해서 인정을 한 쟁점이거든요. 근데 똥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슨 치와와만한 똥을 싸놨어요. 예. 소형견이 내장을 다 소화해가지고 뱉지 않는 이상 그 사이즈의 똥이 나올 수가 없긴 했어.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앰버 허드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하길래 아이 뭐 리트리버 같은 걸 키우나 뭐 이 생각을 했어요. 대형견을 키우나? 그래서 이제 왜 쌌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쌌던 당일은 앰버 허드의 생일이었대요. 근데 조니 뎁이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늦게 오니까 앰버가 개빡쳐가지고 침대에다가 똥을 싸놓고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로 놀러 갔답니다. 아이 개냐 발. 뭐? 나를 버리고 늦게 와? 응.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불륜 같은 경우도 제임스 프랭코도 불륜을 같이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앰버 허드의 증인 2명은 불륜남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뭐야 이게. 초대남 줄 서봅니다. 1번 2번 데리고 온 거야. 아 세상에.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이제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이랑 마약을 같이 했어. 세상은 요지경. 그런데 이제 조니 뎁의 전 처나 전 여자친구 예를 들면 뭐 위노나 라이더라든가 바네사 파라디, 케이트 모스는 아주 일관되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를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바네사 파라디 같은 경우는 본인을 버리고 앰버 허드랑 사실 좀 약간 노란한 그림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니 뎁이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열심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뻔히 보이죠.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앰버 허드의 친동생,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친구들, 본인의 지인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나 뭐 이웃들, 관리인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앰버 허드가 다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직 2주 정도 재판 과정이 더 남아 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만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조니 뎁과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할 때 울고 감정에 호소하며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앰버 허드, 둘 중 누가 이길지 뻔히 보이긴 하지만 누가 이길지 정말 추이가 기대가 되고요. 정말 웬만한 영화보다 재미있는 앰버 허드와 조니 뎁의 법적 공방이었습니다. 끝!